Lately, I've been thinking, I want you to be happier. I want you to be happier. When the morning comes and we see what we've become. In the cold light of day, we're a flame in the wind, not the fire that we begun. Every argument, every word we can't take back. Cause with all that has happened, I think that we both know the way that the story ends. Then only for a minute. 용량이 크다는 거야. 용량이 크다는 거야. Change my mind, 'cause this just 상승하죠. 불여기에서 상승하죠. 그러니까 I wanna raise your 이 그러면 그 온도가 1점이고 I want to see you smile. Know that 1m 충분히 해야 돼요. leave. 왜 실제로 설비나 어떤 이런 들어가는 어떤 모든 부분 그다음에 사람이 기술자 책 한 권만 놓고 조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To leave. Lately, I've been thinking, I want you to be happier. I want you to be happier. When the evening falls and I'm left there with my thoughts and the image of you being with someone else, well, it's eating me up inside. But we ran our course, we pretended we're okay. Now if we jump together, at least we can swim far away from the wreck we made. Then only for a minute I want to change my mind, 'cause this just don't feel right to me. I wanna raise your spirit. 자, 오늘 주제요. 오늘 멘탈 관리 주제는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밥도 안 먹고 5시간까지 5시에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 목소리로 하면은. 자, 다시 큰 목소리 시작! 이번 연말에 연휴에 저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라산 보다가 뭐 13만 명 예약 다 끝났다고 해서 저 깜짝 놀래가지고 포기했는데요. 일단 비행기가 다 끝나더라고요. 공부하는 여러분 배 아프라고. 그래서 산 이렇게 등산 코스 보다가 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라산을 정복하려면요, 한라산이 어디 있나 좀 알아야 되겠죠. 한라산이 어디 있나 알면은 봤더니 제주도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한라산은 결혼 20년 차인데 신혼여행 한번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한라산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정상이 어디 있나를 좀 봐야 돼요. 정상이 여기 있다. 정상, 한라산.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코스를 골라야죠. 코스가 봤더니 어리목 코스, 관음사 코스, 성판악 코스, 돈내꽃 코스, 영실 코스, 어리목 코스. 등산 제일 잘할 것 같으신 선생님, 어느 코스가 제일 좋으세요? 제일 빠른 건 영실 코스. 영실 코스가 제일 좋아요? 현재는 4파밖에 안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다 알잖아, 나만 모르고. 자, 이 코스인데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관음사 코스하고 성판악 코스만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코스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어리목, 영실, 돈내꽃은 못 가나요? 돈을 내도 못 가는 거죠. 예. 네. 근데 잘 보니까 관음사 코스와 성판악 코스를 보는데 성판악 코스는 9.6km인데 4시간 30분이 걸리고요. 관음사는 8.7km인데 5시간이 걸려요. 즉, 얘가 코스가 더 짧은데 시간이 더 걸려요. 이 얘기는 뭘까요? 경사도가 높다는 거죠. 아,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다들 길사 공부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천천히 하고 싶어요?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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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우리가 기술사 공부를 선택하는데 몇 가지 이제 다들 급해요. 거의 10분 중에 9분은 다 급해요. 다 빨리 합격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오랜 동안 여러분 지도하는 해본 결과 절대 급하다고 빨리 합격이랑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분 한 분이 뭐냐면은 기술사 공부 이렇게 차 한 잔 먹다가 원장님 저는 기술사 합격을 순리대로 하고 싶어요 라는 분이 있었어요. 순리가 뭔지 전 처음 듣는 용어라서 종교인인가? 라고 봤는데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으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술사 공부하다가요.
노력한 만큼의 바로 합격을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그냥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합격을 해요. 근데 55점 이상 돼버리면 누가 합격할지를 몰라요. 그때부터는 정말 운이에요. 운이에요. 실력이 거의 비등비등한 거에서 한두 문제 당락 나고요. 그날 컨디션 당락 나고요. 이때부터는 운이에요. 즉,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짧고 굵게 갈 건가, 가늘고 길게 갈 건가라는 건데, 다 짧고 굵게를 가고 싶어요. 매우 빨리 합격하고 싶어요. 그럼 빠르면 어떻게 해요? 코스가 난 코스예요. 자,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많이들 물어봐요. 제가 곰곰이 그 질문을 많이 받다가 생각해 봤어요. 이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우리는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나머지 자격증 하면 거의 20년간 공부만 했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등산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코스를 고르세요 라고 하겠죠. 이건 물어볼 질문 아니에요. 본인이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이 물어본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빨리 가냐를 알고 싶어요. 근데 빨리 갈수록 어떻게 해요? 코스는 더 난 코스, 가파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합격은 해요. 그 다음에 하루 몇 시간, 얼마나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제가 이런 여건이, 공부할 여건이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관음산 성판하기든 코스를 정했으면 당신의 선생님의 체력은 얼마나 되는데요? 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1박 하고 다시 또 다음날 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 저도 그 신기한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보세요. 4시간 30분을 가서 이쪽 3시간을 타고 다시 우리 일반인 체력이 올 수 있나요? 못 가죠. 가능해요? 어렵죠. 이때 물어볼 건 뭐냐면은 어느 길이 빨라요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빨라요를 물어보면 안 되고 내 체력이 얼마나 되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나는 1시간 이상을 못 걸어. 나는 2시간 이상을 등산을 못해. 이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코스를 정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부끼리 한번 설악산, 이쪽 한라산 갔는데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입사를 안 시키더라고요. 우리가 한 3시 정도 했는데. 근데 봤더니 옆에 어딘지는 모르는데 헬기장이 있더라고, 산. 선배님이 막 등산복 막 빨간색으로 막 먼 페이스로 싹 두 부부가 빼고 오더니 그 헬기장도 못 올라가서 버벅버벅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여기로 올라가고 계획을 잡았으니 얼퉁달퉁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루 몇 시간 얼마나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나 하루에 공부 2시간밖에 못해. 여러분 공부 과목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루 공부량을 정해놓고요. 한 일주일을 잘라보시고 한 달을 잘라보세요. 그럼 딱 잡히죠. 자, 그 다음에 하루 공부했는데 그 공부량을 다 마치는 분이 몇 분 될까요? 다 못 맞춰요. 그러면요. 절반하고 절반을 못했다라면요. 넘어가 버리세요. 스킵. 다시 보고 시간 나면 다시 돌아와서 본다는 관점으로 계속 한 달만 하다 보면요. 자기 실력 자기가 알아요. 아, 나 하루에 3분의 1도 못 보는구나. 2문제도 힘들구나. 이거 파악하셔야 돼요. 나의 공부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내 암기 실력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또 내 집중력은 얼마나 되느냐. 어떤 분 공부하다 보니까 30분 공부하고 가서 15분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오시고 또 30분 공부하고. 현장 사람 그게 맞아요. 현장 그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필력은 어느 정도인가. 머릿속에 맴맴 도는데 누구나 하는 얘기죠. 머릿속에 맴맴 돈다고 써지진 않고 내 필력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내가 평안하게 마음이 편해야 공부 잘 돼요, 여러분. 직장 그만두시면 안 돼요. 직장을 그만두고 악심 먹고 하면요 최대 많이 가야 6개월 가요. 집에 가서는요 마음이 편해야요 다음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날도 잘 되고 계속 롱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다, 아내가 도와주지 않는다, 배우자가 도와주지 않는다라면 못해요. 자,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거 꼭 확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메타인지예요. 전 답을 여기서 찾았어요. 메타인지.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공부 실력이 얼마나 되고, 내가 공부량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고 내 학습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지능이에요. 얼마나 공부하면 얼마나 빨리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면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날은요 합격수기가 도움이 잘 될 것 같은데 합격수기가 제일 방해 요소더라고요. 여러분, 합격수기는 그분이 그렇게 해서 4년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요? 막 합격하기 직전에 59점이 60점 넘길 때 하는 게 합격수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못해요. 거의 여기 지금 기본반 반에 계신 분들이면 절반은 그만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기본반 왔는데 하루에 막 6시간 자고 있다, 그거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고, 아, 하면 되겠다라는 게 생기면은 이제 해볼 만한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눈에 또 강조하는 그릿이에요. 이렇게 한 가지로 모아놓은 게 말이 없어요. 그래서 투지, 열정인데요. 어떤 열정이에요? 지속적인 열정. 그 다음에 매달리는 끈기. 담대함과 낙담하지 않고잖아요. 여러분, 시험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예, 못 나오는 게 90% 이상이에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시험을 잘 봤더라도요, 그냥 이번 시험은 덮어놓고 공부하셔야 돼요. 왜요? 다음 시험 며칠 남았어요? 80일? 뭐 붙었네 기대고 말고 어딨어. 그냥 덮어놓고 다음 시험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레이튼 성장, 회복력, 내주적 동기부여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냐면은 책 맨 앞에다가 제가 글귀를 써놔요. 내가 왜 모티베이션, 이 기술사 공부를 시작했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책을 읽을 때마다 봐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멘탈 관리잖아요. 그 다음에 끈기. 저 끈기 있는 분 많이 봤어요. 정말 끈기 훌륭하더라고요. 어떤 분 오시더니 자기는 악어래요. 절대 한번 물면 안 놓는데요. 자기 인생에 포기란 없대요. 아무튼 그러신 분 한 10분 넘게 봤는데, 그분들은 이제 일단 포기는 않고 잠깐 쉬시더라고요. 벌써 한 12년째 쉬시는 분도 계세요. 끈기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동기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이것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이것만 있어서도 안 돼요. 얘는요, 이게 함께 조율돼야 된대요. 함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플러스 뭐라고 써 있어요? 절박하면. 자기 얼마나 절박하냐. 저번 시험에 제가 저번에 그 카타카 얘기하면서 영화 얘기했잖아요. 수영할 취합할 때 훌륭한 동생보다 형이 이겼던 이유는 너는 돌아갈 힘을 남겨놨지만 난 여기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절박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뛰어넘는 가치가 하나 있어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걸 꼭 물어봐요. 이 메타인지 그릿을 뛰어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요소만 한 가지 있으면 돼요. 우리 IQ 150 이상이라든지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을 뭐라고 천재라고 하죠. 천재를 능가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죠? 즐기는 사람이요. 제가 기술사 공부를 한 12년 하니까 공부가 즐거워지더라고요. 내 미쳤나? 회사 막 도면 빵꾸 나가지고요. 그럼 막 지금 난리 나거든요. 뭐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막 협의 갔다가 부랴부랴 전철 타고 가는데 그냥 책을 딱 펼쳤어. 이만하지 써본 책을 펼쳤는데 와, 갑자기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 그래가지고요. 책 보다가요. 두 정거장을 넘어가 버렸어요. 택시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현상을 보고 아, 이게 뭐지?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입이고요. 몰입은 자기가 기분이 되게 좋은 상태에서 나오는 게 몰입이래요. 제가 아까 평안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몰입이라는 거. 공부에 대한 즐거움. 그래서 공부가 재밌으면요. 공부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즐겁게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 이상이 나올 건데 그냥 원하는 거 미쳐라. 원하는 거 얻고 싶으면 미쳐라라는 건데 재밌게 한번 미쳐보세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마지막 그 과정까지 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 걸려서 이렇게 주장은 못하는데 배우는 거 하나하나가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라면은 기술사 공부 자체도 어떻게 해요? 고난과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즐거운 일상 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즐거워지나요? 안 즐거워지지?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나간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네.
아, 이런 것도 알아야지. 아,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법을 만들었구나. 이런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짧고 굵게 멘탈 관리 마치고요. 자, 이제 우리 123회 소방교사 총평 하도록 하고요. 앞에 문제집만 한번 꺼내시고요. 제가 총평할 때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동그라미 2개는 정말 기초 문제 한 100문제 정도 들어가는 문제고요. 이런 것들은 뭐 기본 문제 한 150문제, 100문제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것은 반전을 알고 반전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문제들. 그 다음에 가가고 X 하는 거 못 푸는 거. 그 다음에 물음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문제가 긴지 한지는. 그래서 이렇게 정량적으로 나눠야 돼요. 정량적으로. 자, 1교시 1번 문제 볼게요. 1교시 1번 문제 보시면요. 번호가 안 보이네. 자, 일단 위험성 평가 방법 및 위험성 평가 절차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기초 문제예요. 근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은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해버렸어요. 이렇게 물어본 것은 어떻게 해요? 정답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이제 어려움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정답이 있다는 거면은 그 쉽다고 봤지만은 앞에 뭔가 하나 더 붙으면은 아,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이걸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못 풀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이거 써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요. 가용성 혼합기에 당량비 나왔어요. 당량비. 제가 당량비 얘기를 드리면서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공기가 많다, 공기가 적다, 연료가 많다, 연료가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량비는 1보다 작다 크다 하면서 공기 비례 연료가 많다 적다가 될 수 있는 게 이 당량비예요. 그래서 의미가 좀 있고요. 재밌게 쓰셨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요.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시 특례했어요. 특례 기준 상당히 법규 중에 제일 어려운데 이 정도는 좀 해놓으셨어야 돼요. 얘는 뭐 동그라미 정도 하고요. 얘는 뭐 기초 문제고요. 그 다음에 특례 기준도 솔직히 이 정도는 들어갔어야 법규 문제 좀 했다. 이번에 유난하게 법규 문제 많이 나왔죠. 수업 뭐 마지막에 해야겠지만은 항상 공부는요 균형 있게 하셔야 돼요. 기본 문제가 몇 프로요? 50% 딱 하셔야 되고요. 기본 문제고요. 반절을 딱 잘라서 반절은 뭐예요? 예, 계산 문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기는요 법규 문제 들어가시고요. 이쪽은 신규 문제 딱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공부가 오래 하다 보면은 그냥 감이 생겨, 감. 다 감이 생겨. 선생보다 촉이 높아져요. 한 3년만, 2년만 공부하면요. 다 감이 생겨, 감. 개인적으로 찍는 거 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가 나왔다고 계산 문제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법규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법규 문제로 갈 필요도 없고요. 기본 문제를 딱 50% 잡아서는 계산 문제 25%, 법규 25% 잡고 가야 돼요. 신규 문제 25%. 그냥 이대로 가시면 돼요. 더도 하지 말고 덜도 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MOC 문제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아냐 모르냐를 관점으로 보시지만은 저는요 문제를 볼 때 이분이 왜 이렇게 냈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요.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산소 농도 MOC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분자식을 안 줘요. 화학식을 안 줘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연소금이까지 줬어요. 옷이 또 뭐지? 그 다음에요 분자량까지. 이건 또 왜 줬을까라는 또 고민이 되고. 이거 준 이유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너 헷갈려 봐라라는 거고요. 얘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 문제인데 정말 친절하게 줬다. 저보고 이 문제를 보통 이 문제 풀고 어떻게 했을 거냐면 분명히 이거 했을 거거든. 그쵸?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거 말고 이 그림 하나 있잖아, 삼각도. 여기 한번 갔으면은 거의 한 8, 9점, 10점 나올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여기까지는 쓰잖아. 근데 솔직히 여기서 의미 별로 없어요, 이거. 여기 한번 갔으면 점수 고득 좀 나왔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신 분이 있을까? 라고 이제 고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래서 기본 문제 끝났고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열감지기 샤를의 법칙, 감지기 작동 원리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와호. 처음 나오는 문제였죠. 이런 문제는요, 어떻게 해요? 그냥 구라로 치셔야죠. 뭐, 공기팽창식이나 아니면 공기관식 잡아가지고 열심히 샤르의 법칙 설명하고 응용 감지기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래도 이 정도 문제는 기초 문제인데, 이번 시험 트렌드가 뭐였냐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암기별로 일단 자르고, 근데 법규는 허락을 해줬고, 법규는 다 암기잖아요. 그 다음에 실무형 문제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고민형 문제가 많았어요. 얼마나 고민 많이 했냐가 그 다음에 좀 당락을 결정나는. 자,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도 참 재밌더라고요. 감지기 설치 위치로 천장, 반자의 옥내 면하는 부분에 기술적 사유를 쓰고, 그 다음에 화재 공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 지금 처음 등장했잖아요. 다시요. 감지기를 설치하는데 왜 천장과 반자에 천장 이빨 끝에 설치해야 되냐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기술적인 이유를 대시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파이어 플럼이라든지 실린더 플로우 이 정도를 설명하겠죠. 근데 갑자기 뒤에 기술적 따로 기술적 사유를 화재 공학적인 측면 설명하시라니까 우리 또 이렇게 너무 헷갈리지. 기술은 뭐고 또 화재 공학은 뭐지? 이런 식으로 낚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어떻게 우리는요? 다 기술하고 있어. 우리 엔지니어잖아요. 우리 하는 거 다 기술이에요. 화재 공학적 측면 써야 돼요. 파이어 플럼, 실린더 플로우 가지고 잘 비볐으면 되지 않을까. 제 강의 중에 열감지기는 10cm, 뭐 연기감지기 30cm 잠깐 설명 좀 드렸는데, 자, 7번 문제예요. 7번 문제. 이런 건 좀 기본 문제는 아닌데. 제원 시스템에서 방화 댐퍼, 플랩 댐퍼, 자동차 합 조절 댐퍼, 배출 댐퍼를 작동 및 성능 기준 각각 설명하시고 하니까 작동을 쓰라면 썼을 것 같은데 문제가 너무 다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에요. 에너지 저전여치 ESS요. 별표 치시고요. 여러분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필요 이상 하세요 라는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세보니까 5개를 넘진 않더라고요. ESS는요, 제일 많이 쓰는 장소는 어디냐면은, ESS에 제일 많이 쓰이지.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ESS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 뭘 쓸 수 있어요? 비상 전원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좀 코치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충전소죠. 왜냐면 다 리튬 배터리를 가서 충전하는 거잖아요. 충전소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은 전기, 자동차 화재 준비하셔야 되죠. 4줄 정도면 돼요. 이런 신규 문제에 대한 아이템은요. 자, 그러면 좀 더 진보적으로 나가볼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전기 자동차로 많이 가고 있어요? 수소 자동차로 많이 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소를 많이 하고 수소 경제만 하죠. 수소 나왔잖아. 수소를 놓고 보면 또 뭐예요, 이건요? 수소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ESS를 만드는 거죠. 연료가 되는 거죠. 솔직히 같은 문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비상전원 보시가 되고, 충전소는 저번에 나온 게 충전소죠. 그 다음에 수소, 자동차 개념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기에서는 뭘 하냐면요.
ESS를 가지고요. ESS의 연료가 수소가 ESS를 가지고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요. 안 쓰는 전기 저장해놨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갖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소방에서의 기본적인 맥락이 같이 하니까 좀 필요 이상 좀 해놓으시고요. 솔직히 재정안은 지금까지 나온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재정안 보면서 꼭 뭐라고 설명드리냐면은 이건 복귀로 보지 말고 실무로 봐라. 그러면 되게 양질이다. 그리고 ESS는 필요 이상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 뭐예요? 우리 금소성 화재죠? 여기까지 같이 보고 소방은 이걸 봐야 하잖아요. 소방은 이걸 봐야 되니까요. 금소성 화재가 금속 화재까지 같이 꼭 보시고 같이 정리 한번 꼭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입법 예고까지 봐야 돼? 볼 거 별로 없어요. 볼 거 별로 없어요. 저 인연권과 정리해봤더니요.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성유지 설계 특정 소방 대상물 사전 검토 신청 서류. 워낙 기초 문제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재밌어요. 1교시 문제치고 역대 1에 제일 길었어요, 여러분. 1교시 문제치고요. 지금까지 존재한 문제 중에 제일 길었어요. 문제가 길다는 건 뭐냐면요. 시험 내신 분들이 친절하다는 거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길다 잡다가요. 잘 볼게요. 앞에 뉘앙스를 좀 보세요. 소방 감리가 건축물의 준공을 앞두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특피계단, 계단실, 부속실, 제한 설비의 기능, 성능을 시험하고, 조정하고, 균형하고, 여기까지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마지막을 좀 보세요. 뭘 쓰래요? 과정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이 있고 안 있고가 문제가 팍 달라져요. 맞죠? 그냥 만약에 시험 조정하고 균형에 대해 설명하시라면 TAB. 그냥 1번 T, 1번 시험, 2번 조정, 3번 균형 끝났어요. 갑자기 놓고 뭘 하래요? 여기에 대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니까 지금 문제 뉘앙스가 이게 아니죠. 기술사 현존하는 문제 중에 제일 변화무쌍하게 나온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렇게 나왔다가 저렇게 나왔다가. 이게 어떻게 25절짜리가 갑자기 이렇게 나왔죠. 과정 쓰라는 거예요. 과정. 과정을 좀 언급을 하셔야 돼요. 과정을. 법 내용 쓰고 쭉 나왔으면 이건 지금 문제 잘못 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예요. 유연물 산업안전관리법의 인화성 액체, 산업안전보건법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가해성 가스 정의. 다 버렸어. 여러분 혹시 K급 화재와 F급 화재 이거 구분하시나요? 하나는 아마 주방에서 발생하는 용기에 있는 화재, 하나는 용기에 있는 뭐 주방의 화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땐 본질적으로 똑같은 말인데 원어는 달라요. 그 내용 쓰라는 건데 이걸 다 쓰신 분은 꼭 있어. 한두 명씩.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런 거 풀면 3년간 재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12번에 퍼킨즈 현상, 응용한 유도 감지기 기본 문제였고요. 자, 13번. 쉬울 것 같죠? 이 문제 기본 문제지만은 주의 하나 써보세요. 주의.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대피 행동 시 인간의 심리라고 했어요. 심리. 여러분이 이 문제를 오인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오인해요. 인간 본능. 몇 원칙? 몇 개? 우원칙? 귀지, 추, 퇴작.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심리는
얘를 포함할 수 있지만은 인간의 본능, 원칙이 다 인간의 심리는 아니에요. 맞죠? 근데 걱정하지 마실 게 다 이거 썼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7번 인간의 심리. 첫 번째가 저는 패닉부터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왜 심리적 특성 있잖아. 연기의 특성할 때 나왔던 거. 심리적. 어쩌저쩌고 홈시렁홈시렁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인간의 본능. 그래서 기재, 추, 태자 한 줄 이상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힘을 실었지. 결론이 뭐냐면은 비스무리하지만은 본질적으로 가보면은 이견 아니었다. 들어는 가지만. 근데 다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싱크로 되면 그냥 바로 꽂히지. 그냥 빡 꽂혀. 본능 나왔네, 본능. 이게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제가 살짝 틀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써버려요. 살짝만 좀 틀으면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계산 문제는 푸는 게 아니에요. 암기해서 다시 숫자만 바꿔 넣는 거예요. 이거. 자, 1교시 보면 어때요? 예, 1교시는 여러분 역대 1에 손꼽힐 만큼 쉬웠어요. 그쵸? 인정하지? 몇 가지 함정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길고 이렇게 친절하게 강증량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거죠 거의. 단순 암기로 되는 건 없죠. 이거 설명하고 싶은 거라서 전 이번 출제 문제에서 정말 출제위원들이 힘 많이 썼다. 왜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건요 본인들이 만들어야 돼요. 답을 다요. 법규 문제가 제일 편해요.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딱 넣어놓으면 되니까. 복사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역대 1에 제일 쉬웠다라고 한 거고요. 자, 2교시 한번 볼게요. 1교시 막 신나서 있다가 갑자기 딱 이제 2교시 들어가지만 숨이 팍 막히지.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 왜 시험지 받았을 때 절대 1번부터 읽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부터 읽어야 돼요? 눈에 띄는 거 먼저 읽어요. 만약에 1교시 1번이요. 정말 엉뚱하게 나오잖아요. 심적으로 확착 쫄아버려요. 그래서 눈에 띄는 거 먼저 읽고 넘어가세요. 방폭형 소방전기 기기인데 저희 모아책에 이거 2줄인가 1줄인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기 안전기술사인가 응용기술사 한번 나왔고요. 그렇죠? 이걸 정리하신 분은 비정상이지. 나온 것도 다 못하면서 어떻게 안 나온 것을 하고 있어. 맞잖아요. 우리 나온 것도 다 못하잖아요. 좀 구라치기는 힘들었겠다라는 정도고요. 근데 이제 위험을 실무해 보시면 썼겠죠.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배관 구경 산정 기준, 방출 시간, 배출 섭이, 과할 배출고. 이건 솔직히 눈에 딱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지금 가로치고 나면 좀 이게 이제 애매모호해져요. 가로까지 방출 시간 했으면 다 쓸 수가 있지만은 가스계 프로그램엔 성능 있는 제품 검사 기술 기준 쓰니까 뭐지? 위축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도 쉽다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쉽다라고 어쩔 수 없었어 얘는. 자, 그 다음에 3번에 IoT 기반의 무선통신 화재 감지기. 저 의외예요. 의외가 뭐냐면 IoT가 한번 나왔으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갔다가요. IoT가 한 번 갔다가 멈춤일 줄 알았더니 한 번이 더 나왔고요. 1회, 2회. 다음 갈 건 뭐예요? 여기밖에 없잖아. 준비 좀 해놓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 AI를 다른 AI는 못해요. 우리 소방 논문이라든지 학회지 같은 거 보면 나온 AI들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시고요. 네 줄이나 그림 하나 이 정도만 해놓으세요. 이 정도. AI. 자, 그래서 좀 이제 여기서 어렵죠.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 쓰니까 필수적으로 쓰라니까 좀 이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소방 설계에서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세 단계로 나뉘는데 2항 기본 설계 단계에서 수행돼야 될 설계 업무 항목별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NCS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이걸 다 쓰신 분은 없고 실무적으로 썼을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실무적인 내용 제가 써놓고 원법 딱 보니까 한 60%는 맞을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아마 실무적으로 많이 풀었을 거다. 그리고 답 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정답 크로스 하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이분이 좀 알고 있나 점수는 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번 볼게요. 5번 건축법령 규정하고 있는 이것저것 쓰시오라고 하니까 솔직히 얘는 풀어야 되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고요. 그 다음 6번에 다중이업소예요. 요즘 다중이업소가 그렇게 뜸하잖아요. 안 나올 줄 알았지 이렇게. 근데 솔직히 이것도 기본 문제 범위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그러면 두 문제 틀리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쉬운 교시는 아니었죠. 그래서 한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난이도는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자, 3교시 볼게요. 전통 화재 시장에 있으면 화재 취약성 및 대책을 쓰시오라 하면 다들 쉬워요. 근데 그런 문제를 내면 누가 힘들냐면 채점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왜요? 다 읽어봐야 하잖아. 이렇게 내버리면 어떡해요? 어렵죠.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쓰겠지. 근데 화재 알림 시설 지원사는 목적 및 대상. 이걸 다 어떻게 써? 그 다음에 설치 기준 및 구성도. 여기까지 하면 이건 쓰고, 이건 구라 쳐보고, 얘는 생구라 치고. 저는 식품영양기술사 시험에 가더라도 다 구라를 칠 수가 있어요. 기술사 합격비 보면 구라예요. 그래서 어려웠다. 자, 2번 문제. 근거리 통신망 랜. 뭐 기본 문제죠. 솔직히 기본만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대규모 건축물, 지하주차장 화재 시 공간 특성 및 환기 설비를 이용한 연기 제어 방안, 연기 특성을 고려하여서 연기 특성을 설명하셨으면 정말 또 편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뉘앙스 하나 들어가서 뭐가 들어갔어요? 고려한 성능 평가 시험이 이렇게 나와버리죠. 스모그 테스트 하는 건가? 뭐지? 그죠? 과거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지혜에 보면 이제 제트팬으로 계속 길이 돌리거든요. 거기다가 걔를 응용해가지고 이제 재현해 같이 묶는 거 뭐 제품 개발 한번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내용 같고요. 그래서 구라쳤으면 좀 열심히 쳤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요. CMSA예요. CMS는 뭘로 정의했죠? 우리가 라지 드롭으로 정의 CM사, 라지 드롭 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라지 드롭 스프링볼의 개요 특성과 장단점 설명하고 표준형 ESB과 비교하시오라고 하면 되게 편해요. 근데 라지 드롭이 다 CMS만 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뉘앙스는 좀 깊게 봐야 되겠는데 그냥 라지 드롭 봐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하다. 근데 만약 특수 제어 목적용 해서 CMS에 좀 넓은 부분을 봐버리면 좀 어렵다라는 거. 자, 특피 구조와 부속실의 배원 설비 구조. 이 정도는 뭐 풀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해서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시 포함될 사항,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 수립 시행 등이 포함되는데요. 관리 주체가 이렇게 됐을 때 각각 실시해야 되는 교육 및 훈련. 얘는 어떻게 해요? 좀 풀기가 어려웠죠? 자, 그러면 3교시는 어때요? 세 문제를 풀고 나 문제는 던지고 얘 던지고 쓰면 얘밖에 없는 상당히 좀 어려운 최소 중상전은 됐다라는 거 어려웠고요.
자, 4교시 볼게요. 네, 이번 출제하신 분들이 상당히 뒷끝 시험 있는 분들이 뒷끝. 뒷끝. 내 앞에선 기능, 사용 정서, 종류에 따른 배선 공상 방법,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방법 설명하시고 했으면 또 편하죠. 뒷끝이 또 어떻게 나왔어요? 적절한 검증 방법 설명하셔. 이건 또 뭔 내용이지? 뭐 이렇게. 그쵸? 그래도 그냥 첫눈에 볼 때는 되게 쉬웠지만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서 정답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은 좀 어려운 문제다. 자, 소방펌프 유지관리 시험이요. 체질운전 시험, 뭐 기본 문제 되겠죠. 그 다음에 NF25에서 전기 모터 펌프 최소 10분 동안 구동한 이후, 야, 이거 강의 때는 설명드렸는데 왜 돌려야 돼요? 주펌프만 돌리면 되는 거지 왜 중압펌프만 있어야 되냐라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돌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니까 그거 냉각시키기 위해서고요. 디젤 펌프는요. 한번 돌면은 뭐 기화되고 이런 것들 뭐 찌꺼기 다 내보내고 어쩌고 하면 이 정도 돌려야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솔직히 25점짜리로 이걸 가지고 지금 비빌려면 어떻게 해요? 10점짜리 쓰면 다 덤볐을 거야. 근데 25점짜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대단한 구라 능력이 필요한 거죠. 대단한.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예요. 별표 하나 하시고요. 제가 1타 3P라고 표현해요. 이론 문제이자 유도 문제이고 유도 문제이자 계산 문제까지 되는 가스계예요. 다시요. 이론이자 이걸 가지고 또 유도 문제도 나오고요.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계산 문제까지 나오는 이런 것은 제가 몇 문제 되지도 않잖아요. 그 다음 한번 해보면 그냥 다 대동소이해요. 수리계산보다 훨씬 편해요. 이거는 하셨어야 돼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관리사 기초문제라서 관리사를 신났을 것 같다. 그분들도 한 달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단열재 설치 공사 중 경질 폴리우레탄 폼 발포 시 화재 예방 대책 시효라는 건데 가로치고 뭐라고 하면 작업 전, 중, 후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시공하셨거나 감리하신 분 한번 해볼 만 했겠죠. 일반 분들은 좀 어려운 문제였죠. 자, 5번 문제도 좀 어려워요.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인데 얘는 분명히 제가 기본반도 분명히 해놓으라고 했고 여기까지는 제가 못 나갔거든요. 이건 한번 나왔으니까 뭐 이것저것 쓰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압력계도 나오니까 좀 이제 어설프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6번 문제예요. 일반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비교하시오. 인터넷 수신기 기능, 신뢰도 네트워크. 뭐 기본 문제 되겠죠. 아마 이거 좀 하치니라고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머지는 뭐 그냥 기본 문제였고요. 6교시가, 4교시가 제일 재밌었어요. 일단 두 문제는 풀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걸 던져버렸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냐면은 해당 교시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예요. 해당 교시에서. 얘를 만약에 놔버렸으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이거 풀었죠. 6번 풀었고요. 이거 풀다가 2번 풀고 구라쳤고요. 그 다음에 얘를 구라쳐야 되나? 얘를 채다, 얘를 채다. 그래서 4번이. 아무튼 고생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 3, 4 중에는 어떤 게 제일 힘들어 보여요? 거의 그냥 다 중상 정도는 되는 거죠. 그래서 1교시라고 보면은 뭐 역대 일에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쉬웠고요. 분명히 1교시 다 풀고 난리 났을 거야, 막심. 정말 얼굴 막 환하니 막 왜 배가 고프지? 갑자기 나한테 이런 복이? 이번에 46?
딴 데 한번 보고 열심히 쓰나 안 쓰나. 갑자기 딱 2교시 받자마자 뭐지? 생각 들었다가 식사하시고 몽롱한 상태에서 이제 식사에 들다가 딱 3교시 열어보니까 집에 가야 되나? 4교시 딱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까 갈걸. 아까 갈걸. 왜 다 뭐 있지? 여러분, 제가 예상하는데요. 여러분 시험 본 것 중에 가장 점수가 낮을 점수는 여기예요. 우리는 절대평가를 가장한 상대적 평가예요. 1교시 점수가 제일 낮을 거예요. 좀 믿어봐. 제일 낮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붙을 걱정하는 거야 지금?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점수가 그래도 높을 건 여기 구라칠 수 있는 4교시고요.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요. 기본 문제 유형 같지만 절대 기본 문제 유형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그 강중량을 나눌 때 뭘로 나눴냐면요. 지금 생각 많이 한 사람, 고민 많이 한 사람,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구라를 치라고 하는데 구라 얘기잖아요. 3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 구라치고 봤더니 구라쳐놓고 다 쳐놓고 답은 아닌 것 같은데 또 틀린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지금 많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구라빨도 실력이에요. 어차피 같이 구라치면은 실력 있는 사람은 구라빨이 더 잘 읽혀요. 근데 제일 답답할 때는 기본 문제 패턴이에요. 완전히 그냥 100%. 정말 그냥 성의 없이 낸 문제들이에요. 기본 문제 완전 기본 문제 패턴이면요. 정답도 기본 문제고 제일 짧게 공부하는 분이 단기간에 나올 때 막 1년짜리 합격자 나오잖아요. 나와요. 1년짜리, 1년 4개월짜리 나오면은 그게 그냥 기본 문제 패턴이에요. 기본 문제 패턴 절대 기본 문제지만 기본 패턴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생각 많이 하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좀 깊이 공부하신 분들이 제일 구라 많이 쳤고 그분들이 제일 고득점을 먹일 만한 문제들이었고요. 그냥 항상 문제 보시면 후위 공격이 세죠. 후위 공격으로 한 번씩 팍팍 먹이면서 암기만 한 사람들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기본 문제예요. 그냥 기본 문제. 딱 쓰니까 적절한 검증방은 뭐 있을까라고 좀 고민 좀 더 한 사람들이 좀 점수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이번 123이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시험을 잘 보셨든지 못 보셨든지 그냥 덮어 놓으시고 다음 시험 며칠 남았다고요? 80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냥 꾸준히 하시면 돼요. 제발 허파에 바람 좀 넣지 마세요. 왜냐면은 허파에 바람 넣었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방법이 없어. 그다음에 점수가 맞네 놈만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29점이나 59점은 똑같아요. 같은 놈이에요. 어떤 놈이에요? 수험생. 그 다음에 60점만 달라요. 점. 합격생. 어차피 동등한 입장이니까요. 왜냐면 이 패턴에 시험 좀 잘 봤네? 라고 해서 교만 떨어버리면요. 시험 발표 나고 또 보름, 한 달밖에 안 남아요. 그냥 덮어놓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시험 보시고 덮어놓고 공부하시고. 1년에 3번 시험이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1년에 3번 시험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올해 9월, 10월에 시험 보시고 그냥 허파에 바람에 들든 말든 알아서 놀든 어쩌든 냅둬도 돼요. 왜냐면 다시 회복할 시간이 넉 달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황모의 총평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